우리 지난 시간에 평정 83쪽까지 했었거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 좀 물어볼게. 한환수 어때? 지금까지 푼 거? 교과 개념 부분들 혼자 괜찮았어? 하고 고치는 거? 준환이 좀 어땠어? 응? 약간 어려웠어?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어 그러면? 민영이는? 얼마나 남았어? 아직 안 했어. 더워? 지금 풀파워로 해놨는데? 학통모는 안 밀리고 하고 있어. 학통모 괜찮아? 응. 다음 달에는 평정 조금 마무리 할 거 있지만은 얘기했던 대로 좀 비중을 줄이고 이제 엔제랑 실무 좀 더 많이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이제 2주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다다음 주 보지 시험, 그치? 좀 정리 잘 해보도록 하고, 주말 수업 때 또 봐보면 확통은 거의 7개에서 8개 정도 맞는 것 같거든? 좀 어렵게 나와도? 지우, 맞지? 한 개 틀리거나 뭐 거의 다 맞거나 뭐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원스투가 좀 아직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이따가 조금 쉬면서 논술 관련한 얘기 좀 잠깐 하려고 하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좀 들어보면 돼. 그리고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같이 푸는 실무들 이제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모의고사 숙제로 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어제 그저께 좀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시대인재 콘텐츠를 좀 우리 학원에서 살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 주에 좀 접수를 받을 거야. 그래서 파이널 시즌 하나 남아있는 거 10회분이야. 10회분인데 매주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돼. 매주 하나씩 나오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다 신청을 받으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은 그 신청을 해가지고 좀 풀어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이제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풀고 매주 풀고 학원에서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이제 같이 점검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말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강대 X랑 강대 서킷 X 이렇게 2개 나오잖아. 한 회분당. 그치? 10문제짜리 하나랑 30문제짜리 하나 있는데,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10문제짜리 2개 들어있어. 10문제짜리 2개랑 30문제짜리 하나 들어있어. 이렇게가 1회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로 더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고, 국어랑 탐구도 각각 그냥 모의고사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 하나씩 붙어 있는 거 있거든.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뭐 브릿지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좀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다 사탐이지. 뭐 사탐 과탐 상관없이 2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 일단 83쪽까지 했는데, 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잠깐 복습해보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어. 그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도함수가 어떤 2개의 함수의 곱의 형태로 됐을 때 그거를 한 번에 그리려 하지 말고 2개의 함수로 분리해서 부호 변화를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기억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 얘기들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봐.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나오는 유형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니까 평정 복습만 진짜 많이 해도 실력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복습할 때 지금 오답노트 개인별로 만들어주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엔제 도전하기에는 너무 도전스럽다 라고 하면은 그럼 그 문제 옆에다가 제외라고 이렇게 써줘. 그렇게 하면은 오답노트 만들 때 그 부분 빼고 만들어줄게.
그건 좀 나중에 푸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할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혹시 83초까지 해서 좀 이런 건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건 좀 같이 풀어보고 싶다 했던 게 있었어? 응? 28번? 24번? 또 있어? 우영이 뭐 있어? 26번? 준환이 뭐 질문 없어? 아니야? 오. 소율이 할만했어? 괜찮아? 요거 이따가 설명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설명을 좀 끼워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로 우선 나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83쪽에 있는 이제 극대극소까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요걸 이제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자. 함수가 뭐 이렇게 증감수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알파 베타를 잡았다, 그치? 근데 극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거든. 어떤 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 요거에 대해서 fx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교과 개념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극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 그치? 근데 이거 보면은 열린 관 알파 베타 사이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으면. 존재하는 거 아닌 거야? 아닌 거지? 대답할 수 있지? 이거? 여기 이 부분이,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상황에서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이 없다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당연히 극대도 극수도 없는 거라고. 맞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열린 구간을 이렇게 뚫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점이 A라 둔다면 여기가 극대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극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점에서 극대라고 하는 건 정의되지 않아. 극소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이렇게 증가 감소로 바뀌는 부분이나 감소 증가로 바뀌는 부분에서 극대 극소가 이렇게 잡힌다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놓고 가자라고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냐면은 83쪽에 이런 조건들 나오는 거 있지.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 그치? 어떤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 이런 걸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f'a는 0이다. 물론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대라고 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해라.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과대포장이라고 보면 돼. 약간 돌려 말하기랑 과대포장의 끝판왕들이거든, 이 어려운 문제들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일상에서 우리도 그런 언어를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너희가 내년 되면은 이제 대학 가서 뭐 소개팅 같은 것도 한번 할 수도 있겠지? 뭐 공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누굴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주선했던 친구가 어땠어? 오늘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래? 이상한데?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만날 거야? 그러면 성격 너무 좋아 보이더라, 뭐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긴 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진짜 많아. 수학에서 자꾸 이렇게 숨겨놓는 거 있지. 그러니까 A에서 극대값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한다고. 근데 그때 알아챌 수 있는 게 결국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 발상 정리하는 부분에 이 얘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꼭 좀 한번 잘 정리해봐.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요 간단한 개념 하나만 좀 더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알파 있고 베타 있어. 그 이거는 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극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극소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 그치? 그 개념 하나 더 잡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봐보면, 이거는 기출에 나오긴 어려운데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참고해 놓자. 열린 권 알파 베타에서 이런 지점 A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 요 A라고 하는 지점은 극소라고 부를 수 있냐?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거 아니라고 할 거야. 극소지? 극소이면서 곧 극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그 근거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얘 때문에 극소 또는 극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면 되겠다. 맞지? 여기 85쪽에 체화기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쪽에 있는 문제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오늘 미분 끝내고 적분까지 갈 수 있거든. 적분까지 쭉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 다뤄줬던 거 있었잖아. 그거 얼마큼 벌었어? 6회까지. 그것도 할만해? 학통은 훨씬 수원스트보다 나아, 지금 상황이. 저 육모 튜브 다 확정 다 맞았어. 그래서 하면서 조금 덜 해도 되는 상황인 거지. 네. 준아, 하면서 좀 어려워. 혼자 조금 잘 안 되는 상황이야. 경우의 수가 헷갈려? 그거 금요일에 말고 금요일에 와서도 물어봐도 되는데 그때 모의고사 하니까 좀 주말에나 시간 되는 날 없으려나? 원래 잘 안 되지 시간이. 그럼 활동 같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기출이 어려워? 색칠하기 칸치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이라기보다도 앞에 설명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이 함수 설명이랑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럼 통계 쪽을 먼저 해봐. 통계 쪽이요? 그 전기분석 쪽이요? 전기분석 쪽. 근데 사실 거기는 거의 돼가지고 앞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좀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시간 좀 한번 내봐. 개념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그 화학통 지금 어때? 하면서 괜찮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안 되면 얘기해줘. 길거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괜찮아? 여기 예제 문제들 봐보면 예제에서 뭐 예제 1번 같은 것들은 괜찮았지? 근데 예제 3번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열린 구간 0,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면 이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0과 2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극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요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였던 거니까 요런 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4번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함수가 0인데 닫힌 구간이었어. 그치?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 표현을 해보면
요 지점에서 0에서의 함수값 0.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서 본다를 하면은 최대값이 여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축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맞지? 어떤 기관 응.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어떤이란 말은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극소라고 하는 걸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안에 구간을 어떻게 잡든 간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라도 이 안에 이렇게 지금 포함되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랑 반대말이라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응. 어떤 구간에서 이제 실수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응. 기울기 어땠을 때 기울기 거기 음수면 그냥 이렇게 수가 아, 그거 있어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그냥 하나라도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극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어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됐다 해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를 잡아버리면 요 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서 이게 지금 최대값이 아니잖아. 그치? 이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좁게 구간을 잡으면 이렇게 알파 잡고 이렇게 베타 잡잖아? 이 안에선 얘가 지금 최대값이지. 그러면 이제 극대로 볼 수 있는 거야. 함수 전체에서 함수 전체에서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잡은 구간 안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만족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극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만약에 구간 안에서 X는 X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직선 이용해서 기울기 곱이 음수가 되고 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기울기의 곱이 이쪽 구간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고 구간 안에서 하는 레벨 중에 X1, X2, X3, X4 나오는데 이렇게 뭐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X1하고 X2의 평균 변동이라고 X1, X2 그때 아닌 극소가 조금 음수면은 극대 극소가 포함되는 거냐고? 기울기 곱이 음수면 이 안에 이렇게 됐을 때 얘 하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안에 음수인 상황이 되면은 극대가 포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거는 연속함수일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근데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 극소는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 자체를 그냥 성질로서 연속함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정의에서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연속함수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 여기 29번 문제 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29번, 30번 한번 해보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단원 이렇게 좀 진행 좀 해보도록 할게. 그때 우리가 같이 했었구나. 해서 G 원인은 무조건 이거 성립되는 거 아니죠? 미분 가능일 때. 가능할 때. 괜찮아? 이게 했네. 숙제인 줄 알고. 잘했어. 맞아. 내 숙제를 그렇게 안 줬었구나.
31번은 괜찮아? 고쳤어? 잘 안 되는 거 없어? 했어요. 응? 이게 숙제였잖아. 아 숙제 내가 숙제로 한 걸 착각했네. 그럼 나머지 친구들 숙제 안 한 건가? 여기서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고 넘어갈까? 이렇게 설명했으면 32번까지 해서 좀 헷갈렸던 거나 그런 거 있었어? 31번까지는 괜찮았어? 31번까지 소리를 풀어왔어? 특히 29번 같은 문제, 이거 그냥 리뷰만 해볼게, 그러면. 잠깐 복습만 해보면, 29번에서 이런 식이 있었지. gx는 x 곱하기 fx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걸 예민하게 보라고 얘기했던 거야. gx가 0보다 크거나다라는 조건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지. 왜냐면은 여기서 0 대표했을 때 g0은 0이거든? 그치? 근데 원래 gx라는 거는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x 곱하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0보다 크거나 틀려. 그치? 근데 문제에서 하필이면 0에서 함수값이 0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g'0은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를 요 정도로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극소극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얘를 찾아낼 줄 아는 게 중요한 힘이다라고 했던 거를 요걸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럼 이거 숙제로 좀 잘 해왔으니까 우리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넘어가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자. 이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 수열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요런 수열이 있다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다를 하면은 이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1항부터 표시를 했을 때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뭐 7 이렇게 됐다를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한 때는 어떻게 됐던 거냐?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려나? an 값이 0보다 크거나 틀 때는 뭐로 빠져나오지? 그냥 an이지. 그렇지, 잘했어. 근데 an이 음수면 0.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살아남는 늪인데 음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수가 들어가면 죽어버리고 양수가 들어가면 살아남는다.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표현해보면 이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뀌는 거야. 3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4는 또 0으로 바뀌고 7은 그대로 되고 이렇게 좀 표시할 수 있다고 했던 걸 기억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지. 요거를 이제 우리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냐면 일단은 이거는 맥시멈 함수라고 생각해서 여기 an 0. 그러니까 이 an과 0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한다를 이렇게 하는 기호를 알아놓으면 되겠어. 근데 뭐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기호 자체가 알고 있으면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절대값 an이 있어. 이거를 계산한다면은 얘는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 미니멈 함수인 거. 그러니까 an과 0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한다. 그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양수가 들어갔어. 죽지? 2분의 0인 거야. 음수가 들어가면 2분의 2 an인 거니까 그냥 an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때는 양수가 들어가면 죽어. 음수는 그대로 살아남아. 양수 또 죽었어. 마이너스 4 살아남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0이 이렇게 붙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근데 수열만큼 중요한 게 수치에서도 이 개념이 쓰여. 수치에서 이 개념이 쓰니까 이거를 잘 연결시켜서 좀 설명할 수 있게끔 해보면 되겠다.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보자. gx, hx 썼는데 여기에서 여기 어떻게 표시하냐? gx가 hx보다 크거나 틀 때는 얘를 선택.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hx가 hx보다 크거나 틀 때는 gx보다 크거나 틀 때는 이때는 hx 선택. 이렇게 지금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y는 hx라고 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다 보자. 요게 y는 hx.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해석을 해본다 하면은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아무 쪽이나 그냥 x값 잡았을 때 둘 중에서 큰 쪽 선택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 그치?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둘 중에서 얘 선택하는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쪽, 큰 쪽, 큰 쪽, 큰 쪽, 큰 쪽.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미분 불가인 지점이 몇 개냐? 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함수가 엄청 잘 나오는 함수니까 좀 여기서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여기에서 그 95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맥시멈 함수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fx에 플러스 gx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절대값하고 fx에 빼기 gx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외워놔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라 하면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 함수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써볼게. 이게 지금 일부러 빨간색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나면은 fx가 gx보다 큰 상황 생각해봐. 그럼 이거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gx끼리 서로 지워지지? 그 2fx2로 나누면 fx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식이 이렇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되냐? fx로 그냥 빠져나와. 그치? 근데 만약에 fx보다 gx가 커.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로 빠져나올 거니까 gx가 이렇게 남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던 상황을 이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 풀 때 이 분자만 나올 때가 있어. 분자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이렇게 는 3이라고 하니까 fx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되는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럴 때 요런 꼴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져.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면서 문제 풀 수 있거든. 요 상황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와. 이 함수가 hx라고 이렇게 뒀을 때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고 생각해보자.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물었으면 fx, gx는 다항함수라서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이라 전제를 깔아볼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절대값 fx 빼기 gx 부분이 있지. 그치? 이 안에가 이 절대값 부분이 미분 가능이면 이 전체 hx도 미분 가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a 대입했을 때 fa랑 만약에 fa랑 ga가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야? A인 지점에서 같지 않아. A인 지점에서 이거 그냥 미분 가능. 그치? 왜냐면은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가 이렇게 겹치지 않았으면은 그냥 얘에서 얘 빼서 미분하면 그냥 당연히 미분 가능이라고. 왜냐면 각각이 미분 가능인 거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FA랑 GA가 같았어, 이렇게. 그치? 같았다로 두면은 그때는 이제 두 개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F'A랑 G'A가 같아. 그럼 이건 접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여전히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F'A랑 G'A가 같지 않아. 그럼 이거는 접한 게 아니라 하나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함수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그치? 그럼 빼서 당연히 미분 불가인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미분 가능. 이쪽은 미분 불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면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95쪽에 제일 밑에다 한번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 9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절대값 gx 빼기 hx의 미분 가능성과 판단과 동일하다. 맥시멈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gx 빼기 hx의 미분 가능성 판단과 동일하다. 여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넘어가서 96쪽에 보면은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 있겠지. 이 플러스 부분. 이거 잘 봐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 부분 마이너스면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 박스 부분의 중간에 박스 부분에는 좀 전에 했던 설명 그대로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거기 밑에 좀 오타가 있어.
2번에 2번이 있지. 2번에 2번 보면은 요거 그러니까 이 F'A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는 말 지우고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박스에 2번에 2번 부분이 있지? 두 그래프가 접하지 않을 때라고 되는 부분에 F'A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는 말 지워버리고 요걸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어. 그치? 요거 연습 어느 정도 이해된 사람들은 체화기 문제에 있는 문제 한번 바로 연습해볼게. 97쪽에 예제 1번, 예제 1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냥 연습장 줄까? 괜찮아? 인영아, 그 어차피 패드에 풀 거면 내가 파일 보내줬거든? 거기다 해도 돼. 예제 1번 이거 잘했다. 예제 1번 헷갈리는 사람들은 같이 볼게. 내가 한번 돌아보고 이해된 거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바로 해볼게. 잘했다. 이해된 사람들도 있고 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제 1번 바로 설명을 해볼게. 이 보면은 이거는 미니멈 함수라고 하는 건 바로 짐작할 수 있지? 지금 문제에서 작은 쪽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gx는 fx랑 x 중에 작은 쪽을 선택하라고 한 거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미분 가능하다를 얘기했는데 아까 한 대로 가보면
이렇게 놓고 여기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미니멈 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치? fx랑 x 사이에 작은 쪽을 선택한다를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문제 좀 접근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각각 뭐 미분해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잘 안 될 거야. 그치? 생각보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봐봐. fx랑 이거를 gx라 지금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 정의했을 때 fx랑 x는 미분 가능이야. 그치? 미분 가능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fx 빼기 x만 미분 가능이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가 뭐가 될 거라 생각하면 되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어. 근데 절대값수를 씌워 올렸을 때 모든 지점에서 다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꼴이? x축과 3중분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x-a의 3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계산 끝났지. 여기다 1 대입해 보면 f1 빼기 1 이려 하는 거는 1-a의 3승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어. 여기 지금 양수로 꺼낸 이유는 어차피 지금 fx가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 함수였지? 3차 함수인 상황에서 그대로 이렇게 꺼내서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이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3중분인 상황, 이렇게 3중분이고 이쪽이 a인 상황이다. 뭐가? fx에서 x를 뺀 함수 자체가, y는 fx에서 x를 뺀 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럼 따라서 여기다 1 대입해보면 f1 빼기 1은 1-a의 3승인 건데 f1 값이 0이라고 얘기했거든. f1 값이 0이다. 얘가 0이라고 한 거니까 이 a 값이라는 거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바로 정답을 찾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예제 2번도 재밌어. 예제 2번 봐보는데 일단 이 함수가 맥시멈 함수인지 미니멈 함수인지 한번 눈치채봐봐. 라지 M이야 스몰 M이야 이거? 맥시멈이야 미니멈이야? 맥시멈. 그거 2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하고 절대값 fx에 빼기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fx 플러스 x 3승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이 플러스라는 사실이야. 이게 지금 플러스인 거잖아. 그냥 돌려서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은 플러스일 때 맥시멈이고 마이너스일 때 미니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지. 이 부분에서 fx랑 x 3승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기로 지금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럼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 3승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y는 x 3승. 그 다음에 fx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마이너스 1은 1차 함수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렇게 됐다 해봐. 그치? 그러면 큰 쪽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선택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최소값이 음수가 돼.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왜 이러지? 최소값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k값이 양수여야 돼. 이렇게 k값이 양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실제로 큰 쪽만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선택. 그다음 여기 이렇게 선택. 지금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요 최소값인 지점이 8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2,8이잖아. 2,8인 거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 8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다 하면은 k 값이 10이 나오면서 바로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여기 33번 하나 좀 더 연습을 해볼게. 33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34번은 나 조건 엄청 중요한 조건인데 나 조건 우리 되게 연습 많이 했었거든. 34번에 나 조건 보면 딱 뭔지 검색책 기억나지? 그치? 맞아. 우미계랑 좌미계 상황. 그치? 근데 우미계적이 좌미계가 0이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치? 그거랑 그치? 그냥 미분계수 0일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전율이 올랐어. 잘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33번은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런 실전 개념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33번 접근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식 있잖아. 이걸 봤을 때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압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t와의 관계로 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뭐로 나눌 거야? 2로 한번 나누고 2를 한번 다시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2분의 t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 34번은 4점 후반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15번, 22번급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풀 수 있어. 여기 실전 개념 2개 들어가 있지. 좀 전에 배웠던 맥시멈 미니멈 함수 개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했던 좌미계 우미계 더한 게 0이다 상황, 이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 풀 수 있게 됐어. 여기 한번 도전해보자. 지우고 또 설명해 줄게. 삼십삼 번에 답이 72가 나왔으면 잘한 거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33번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아까 질문했던 거 좀 풀 테니까 이 문제들 괜찮은 사람들은 좀 더 풀고 있어줘. 33번 가보자. 네, fx는 마이너스 x 3승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그냥 바로 계산한 걸 결과를 써놓게 마이너스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됐다라 해보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식을 봤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x를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넘겨온 거야. 그치? 넘겨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fx에 빼기 x를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요게 t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지. 한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맥시멈 함수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2로 나누고 이쪽도 2로 나눠도 돼. 근데 여기다 1 이렇게 곱해도 되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그치?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만큼이 맥시멈 함수의 fx, x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이 2를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좀 곱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둔다라면은 이거랑 뭐랑 비교해보면 되냐면은 y는 t와의 이제 교점의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바로 표현을 해보면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아니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극대 가진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보면 돼.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0 대입했을 때 0인 거니까 그래프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요거는 fx랑 y는 x, y는 fx랑 y는 x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잖아. 둘 중에서 큰 쪽을 잡는 거지. 그 y는 x는 여기 마침 0,0이야. 0,2니까 이렇게 잡아서 y는 x9. 요게 y는 fx. 그러면 맥시멈 함수였던 거니까 이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는 y는 x 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좀 바로 그어버리면 된다.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아까 여기 곱하기 2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이거를 y는 2x라 두자. y는 2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2 곱하기 fx 이렇게 둘게. 그치?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t로 생각해도 돼. 아까 그렇게 푼 친구들도 있었는데 잘했어. 결론 문제에서 y는 t를 이제 위로 올리면서 그어보는 거지.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라 했으니까 여기 0개 여기가 갑자기 1개로 바뀌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으면 2개 올라가다가 갑자기 3개로 바뀌었어. 그치? 더 올라가 보면 쭉 4개이다가 갑자기 지금 3개로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 다시 또 2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불연속인 지점은 3군데야. 이제 2군데로 생각했으면 답은 맞았겠지만 틀린 거지. 요거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 3군데에서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함수값을 잡아보면 되지. 여기는 함수값이 0 여기에서 극소 지점은 잡아보면은 32가 나오고 여기 극대인 지점은 40이 나온다. 이렇게 둘이 3개를 다 더하면은 72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요 뒤에 거 조금 풀고 있어. 저 28번 하나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 (28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fx가 m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분의 2 x 3승의 플러스 m 요렇게 표시가 되는 상황.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다. x1보다 x2가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x1부터 해서 x2까지에 대해서 ft dt 이게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됐어.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 뭐 인수분해 해보고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인수분해 해보면 이 부분 라지 fx2에서 라지 fx1을 뺐다라 생각하고 이 인수분해해서 x2 빼기 x1으로 나눠버리면 x2 빼기 x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큰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봐.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fx2에서 fx1을 뺐어.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한번 봐봐. x2의 제곱에서 x1의 제곱을 이렇게 뺐어. 그치? 그러니까 x2, x2 같고 x1, x1 같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x2 빼기 x2의 제곱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1 넘겨버리면 라지 fx1의 마이너스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랑 지금 함수 꼴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y는 fx 빼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무슨가 함수다? 증가함수다. 그치?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치? 이거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 자체가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증가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y''은 스몰 fx의
빼기 2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원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도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어떻게 되냐? 함수가 증가함수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방향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때에 대해서 범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저 상황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치?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빼기 2x 해봐. 마이너스 2x. 이쪽에 마이너스 2x. 여기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fx 빼기 2x의 그래프는 얘 이렇게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0보다 작은 쪽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자. 0보다 작은 쪽은 엔제 도전하기엔 기본적으로 약간 도전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많아. 이게 이 직선을 그리려고 봤더니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몇 콤마 몇이지?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1 콤마? 그치. 마이너스 1 콤마. 잘했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2를 항상 지나간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함수가 어떻게 되면 성공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성공인 거. 이렇게. 그치? 왜냐면 지금 0보다 작은 쪽에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전부 다 함수 값이 양수지. 성공. 그치? 이렇게 돼도 성공.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 음수 쪽에 잡혀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경계값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이게 지금 경계값인 거야. 이게 경계값이고 얘가 또 너무 음수 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또 마이너스 생겨버린다고. 마이너스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경계값은 이 지점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경계값으로 잡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리해보면 m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지. m이 아니라 m 빼기 2였지? 여기 m 빼기 2잖아. m 빼기 2x. m 빼기 2x니까 m 마이너스 2로 써야 되겠다. m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치? 이거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큰 같은 상황도 봐야 돼. 그치? 요 상황 본다라 하면은 이때는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치? 3분의 2x 3승 플러스 m 빼기 2x 그래프. 그러면 제 미분해 볼 수밖에 없지. 제 fx 빼기 2x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한다 생각하면은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함수가 여기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되는데 y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쪽이 지금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는 y축이 x축이 y축 아니면 x축? x축이 이렇게 지금 잡혀요. 이렇게. 그치? 이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잡히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 여기에서 원래 함수에 1 대입하면은 3분의 2 플러스 m 빼기 2인 거니까 m-3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이 m-3 m-4 3분의 4 m-3분의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이 m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면 되겠지. 그치?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 마지막으로 F의 문제에서 2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2 한번 대입해서 이거 한 번 더 이거 한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 풀이만 쭉 보고 이해하고 끝내지 말고 이 단원의 목적이 뭐였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그러니까 도함수로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이 도함수가 각각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 그치? 이거에 대해서 증가감소를 판단하면서 계산했었다. 이렇게. 그치? 잠깐 쉬었다 할게.
24번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26번도 있네? 일단 24번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나머지 문제 하나 더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 24번은 보면은 일단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게 뭔지를 이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단원이었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었다 보면 되는데 좀 어렵긴 했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자.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웠잖아. a는 x바 그 다음에 fx는 m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됐는데 na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또 하나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음수다 이렇게 돼 있어. 곱은 음수.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고양이 노트에 발상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상 정리를 할 것 같다. 늘 이런 게 어렵거든. 이게 지금 포장이거든. 수학 문제에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포장. 근데 봤을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면 먼저 이 바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 이게 지금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결국에 이 원소라고 하는 거에 원소의 곱이잖아. 근데 원소의 주인공은 뭔 거냐면은 x 좌표인 거야. 그냥 x좌표들의 곱이 음수다를 지금 얘기했다는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냐?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으면 그냥 어려워.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 조건제시법으로 됐을 때 얘를 일단 앞에 주인공이 뭔지를 체크를 해놓고 원소나열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런 관점으로 가야 좀 접근이 쉬워진다. 그러면 이거 얘만 좀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지금 방정식인 거야. fx는 m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방정식의 관점으로 봐. 왜냐면 fx가 이미 나와 있었잖아. fx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 또 m 곱하기 x 빼기 1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는 fx가 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 3참수랑 1참수가 겹치는 지점에 x 좌표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fx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가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3참수라고 이미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분리해서 교점의 개수를 본다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의 열쇠였다라 보면 돼. 나머지는 한번 해볼게. 나머지 해보면 여기 f'(x) 이렇게 잡아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할 수 있냐면 이거 함수 그냥 자체를 봐봐.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거 이렇게 b 가리고 봐봐. 이 b 가리고 보면은 이거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지. 그치? 기함수잖아. 기함수인 상황인 건데 플러스 b만큼만 봐.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기함수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건데 원래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치? 근데 b가 만약에 음수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b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선 한번 풀어볼게. 음수일 때 왜 안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먼저 잡아보면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y축은 여기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자. 그치? 이렇게 놓았을 때 어디냐면은 1,0이라고 하는 지점을 항상 지나가는 이 직선인 거야. 얘는 1,0을 항상 지나가. 그치? 근데 NA가 2보다 크거나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랑 뭐밖에 안 될까? 이 원소의 최대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3참수랑 y는 x는 아무리 많아도 교점이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실제로는
3 또는 2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끼리에 이 안에 있는 X 좌표들끼리의 곱을 만들어 봤더니 그 곱은 음수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를 허겁지겁 푸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래프를 직선을 돌려가면서 어떤 상황일 때는 되고 어떤 상황일 때 안 되는 건지를 이제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된다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볼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이거 문제에서 나오는 상황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그렇지 않은 함수가 이거는 봐봐 교점 하나 둘 세 개지 그치? 근데 그 만족 안 돼. 왜냐면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음수 양수잖아. 그치? 세 개 곱해버리면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도대체 언제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보자. 이렇게 갖다 하면은 그러면 양의 근이 두 개지. 하나, 둘,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다 여기다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세 개 곱하면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경계값이 어디가 될까 생각해보면 딱 요 지점이 경계값이야.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시켜보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러면 0, 음수, 양수인 거니까 음수가 안 되고 딱 경계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0, 음수, 양수. 3개 곱하면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더 작아진다라면은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그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네. m 값이 -1보다 작다. 또는 m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m은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지금 -1인 거.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바로 좌표를 잡을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 1,0이었거든? 1,0이랑 요 좌표는 그러면 0,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두 개 사이에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준환 이거 이해됐어? 여기 기울기가 -1보다 작다 또는 m은 1일 때였잖아. 그치? 근데 양수일 때는 아직 안 해봤어. 안 해봤고 음수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경계값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보면은 기울기가 1일 때는 언젠가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특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은 요렇게 얘를 보라색으로 해볼까? 요렇게 접할 때 접하면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는 상황 볼 수 있지? 여기 중근이면 둘이 곱하면 양수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 원소나열법은 중복되는 원소들은 두 번 쓰는 거 아니지.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 얘 한 번, 얘 한 번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이 곱한 게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얘에서의 기울기가 1이다 두면 된다고. 그 나머지 상황 안 되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잡아보면 얘는 이렇게 잡으면 이건 원소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 양수 하나에 음수 두 개란 말이야. 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치?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 보라색일 때 하나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기울기 -1을 잡았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여기 t라고 놓고 t, -t 3승 플러스 뭐 at 플러스 b. 근데 기울기 -1이고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아까 b가 1이라고 하는 거 잡았어. 얘 지금 1 잡은 거니까 t, -t 3승 플러스 at 플러스 1 놓은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라고 하면 계산되겠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괜찮지? 원래 문제로 한번 다시 가볼게. 지금 중간에 지금 진도 나가던 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은 맥시멈 함수랑 미니멈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34번 좀 잘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줘. 이거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나오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이해해 놓으면은 두고두고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그 배기 쪽에 왼쪽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봐봐. 24학년도 수능 21번, 24학년도 3월 22번, 22년도 10월 22번. 그러니까 약간 이즈만 하면 나오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구간 내 최대 최소 함수를 잡는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감소함수가 있어. 이렇게 감소함수 있다 생각해보자.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t야, 이쪽이 t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 닫힌 구간 t랑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해보자. GT.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의 함수에서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최대값. 그치? 만약에 t가 이렇게 있다 해봐.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함수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지. 이렇게 잡았을 때의 최대값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감소함수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함수는 그냥 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좀 따라간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석준 이거 이해돼? 근데 이건 좀 달라. 증감수 한번 봐보자. 증감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잡았어. 잡아서 본다 하면은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구간을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 지금 GT라고 했잖아. GT. 그러니까 T인 지점에서의 최대값은 어디냐면은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T인 지점에서 최대값은 여기다. 그러니까 요 있잖아. 얘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 여기로. 이렇게. 그치? 지금 이해됐어?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그때는 함수가 여기에서의 최대값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성질처럼 보일 수가 있냐? 얘를 오늘 그러니까 이해를 여기서 한번 했다라고 하면은 쉽게 푸는 방법을 이제 정리해 볼 테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돼.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이게 y는 fx였잖아. 그러면 여기 이 t 플러스라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그대로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함수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1만큼씩 전부 다 평이동시키는 함수인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이 함수가 곧 GT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생각을 해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망설임이 없이 풀 수가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똑같이 이거 y는 fx라 둔다 했을 때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그치? 그 함수는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그어보면 되지. 이렇게 그어서 이게 y는 fx 플러스 1 함수를 이렇게 봐봐. 그치? 근데 여기는 왜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는 왜 여기를 선택했냐를 이렇게 묻는다 하면은 지금 이론적으로 내가 원리를 설명한 거긴 한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최대값일 때는 이 두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둘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얘 지금 더 이렇게 얘가 지금 더 크다. 그냥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라고 그냥 외워놔도 된다는 얘기야. 원리가 이해됐으면. 그치? 여기도 큰 쪽 선택한 거지. 큰 쪽 선택한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은 요런 거 한번 봐볼게. 증가 감소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된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치? 이 상황 본다라면은 요거 잘 한번 봐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자연스럽게 1만큼씩 평이동하게끔 이렇게 지금 갔다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간 상황이야. 근데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t가 만약에 여기 요렇게 있어. 극대가 여기라고 해볼게. t가 이쯤에 있어.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 이만큼에서의 최대값은 지금 여기지. 그치? 그러면 점은 어디 찍어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 지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t를 이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t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쯤에 있어. 그때 t 플러스 1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래도 이만큼에서 최대값은 여전히 여기지. 그치? 그럼 점이 어디 찍히는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어디까지 이게 유지가 되냐면은 t가 정확하게 극대인 지점까지 올 때까지는 t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렇게 올 때까지는 계속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t가 이 극대인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또 아까 봤던 성질처럼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얘를 되게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그리는 거냐?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뭐냐면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가 y는 fx였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구간을 t 플러스 1로 잡았어. 그럼 함수를 y는 f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버려. y는 f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최대값 잡았어. 그 다음에 이 극대랑 극대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그 여기도 최대값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바로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여기 정확하게 길이가 얼마인가요? 생각해보면 보장이 있어. 왜냐면은 여기 길이가 항상 1이거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1만큼 평이동한 거거든. 그치? 이렇게 지금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2라고 이렇게 바뀌었다 해봐.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때는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fx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f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 이렇게 y는 fx 플러스 2를 이만큼 평이동한 함수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잡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최대값 gt에 대한 t랑 t 플러스 2 사이에 대한 함수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간격이 2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하나 더 응용해 볼게. 만약에 함수가 이제 내가 뭐라 바꿀 거냐면은 최소값이라 생각해 볼게. 최소값 gt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구간이 t랑 t 플러스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그러면 이거 거침없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려. y는 fx 플러스 2를 그려놔.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야. 얘랑 얘 중에서 작은 쪽 선택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하면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극속끼리 연결시켜버려. 요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 둘 중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 중에서 작은 쪽 이쪽이잖아. 이렇게 지금 선택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짠, 짠, 짠.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걸로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는 한번 줄만 치면서 넘어가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한 번쯤 나올 때도 됐어. 그치? 그러니까는 이번 수능에 나오면 좋겠다. 한번 봐볼게. 102 쪽에 제일 밑에 이해할 수 있겠지? 가장 왼쪽의 함수값인 ft가 최대값이 된다. 이거 내가 설명했던 부분. 근데 넘어가면 103쪽에 작도해보라고 하는 건 내가 같이 해봤어. 이거 참고해보면 되고 혼자 복습하면서 연습해보면 돼. 104쪽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줄 쳐놓을까? GT는 맥시멈 FT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최대값 GT에 대한 얘기였어. 최대값 GT.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렇게 그려놨었잖아. 여기 이렇게 지금 두 개 그려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맥시멈 함수를 지금 선택했다를 볼 수 있지.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주의할 건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극대끼리는 연결시켜야 된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치? 극대끼리 연결시키는 거야. 맥시멈 함수에서 이 부분은 따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 105 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야. 105 쪽에 닫힌 구간 t-1이랑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내가 지울 테니까 한번 그려봐. 105 쪽에 그 마지막 문제 한번 GT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 최대값 함수.
핀잔지? 한번 간단하게만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이게 y는 fx였어?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두 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나서 하나는 y는 fx 플러스 1, 하나는 y는 f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되겠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었지, 그치? 그리고 그 106쪽에는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이제 극대 극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한번 참고를 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107쪽에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거든. 107쪽에 한번 가보면 제일 마지막 줄만 보면 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됐지. 구간 t-a랑 t 플러스 b 사이에서의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fx-a랑 fx 플러스 b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려놓고 나서 극대끼리는 연결시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가면은 되게 편하게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함수가 지금 책에 있는 대로 하나가 y는 fx였는데 이런 게 이렇게 y는 fx 플러스 3 이렇게 잡혔다 해보자. 그 다음에 t랑 t 플러스 3 사이에 최대값을 GT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최대값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극대값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상황에서 그냥 질문 한번 해볼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둘이 무조건 같아야지. 얘가 그냥 평이동한 거니까. 그치? 이렇게 지금 잡아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될 수밖에 없어. 3만큼 평이동 된 거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여기 한 번 더 연습해보자. 108쪽에 예제 한번 연습해봐. 108쪽에 있는 예제 한번 연습해볼게. 선생님, 저 하나 좀 부탁 드리려고 하는데, 민종 쌤이랑 두 분 중에 지금 질문을 다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잠깐만 좀 이렇게 이거 폰 보면서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거 세 개를 제가 질문을 지금 못 받아줬는데 좀 잠깐 앉아서 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세 문제? 네네, 세 문제. 여기 성종이가 물어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위주로만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네, 이거부터 한번. 선생님 폰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상관없어요. 네. 민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민채요? 네, 내신 올려야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민채랑? 주말마다 와? 주말만 만나요. 주말에 근데 와? 주말에 제가 다른 학원이 있어가지고 자주 못 보겠네. 네, 자주 못 봐요. 그냥 남이에요.
에이. 이 108쪽에 있는 거 이해됐어? 괜찮아? 이 109쪽에 있는 거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예제 1번 잘 됐는지 한번 봐보고, 예제 1번 안 됐으면 설명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제 1번에 2번은 좀 헷갈린 다음에 이거 좀 같이 해볼게. 잘했다. 소리 한한수 확통을 샀어? 안 샀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때? 확통? 해야 될 것 같다? 좀 두껍기는 한데 어차피 한번 다시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냥 해볼까? 그 숙제로 줄게 하고 와서 계속 고치는 걸로 해보자. 확통 뭐 좀 어려워? 뒤에 두세 문제 정도가 어려워? 아니 앞에도 좀 어려워? 3점짜리는 괜찮고 4점짜리 좀 거기서 헷갈려? 그건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계속 오다 고치고 질문하고 하면서 해보자. 기출이 아니야, 기출 아니야. 그냥 사설만 보자. 응? 108쪽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 설명해 줄까? 아니야? 풀어야 된다. 한번 풀어보라 하긴 했었어. 무슨 한한수 확통 샀나? 안 샀어. 한한수 이게 근데 지금 확통모 풀어보면 좀 어때? 거의 잘 풀려 아니면 좀 어려워? 마지막 쪽 그런 거 빼고 괜찮은 것 같다? 요거 한번 잠깐 봐봐. 괜찮을 것 같은지. 난이도가. 아니면 분량 같은 게. 근데 좀 이게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문제가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 이런 게 문제. 괜찮아. 그래? 한 3주 정도 시간 잡고 한번 풀어볼까 좀? 요거 한번 봐봐. 난이도 어떤 거 같은지랑 분량 어떨지 한번 잠깐. 근데 좀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 예제 2번 괜찮았어? 예제 2번? 잘 됐어? 예제 2번? 아니 순서도 안 썼어. 할만하겠어. 이 평정 포지션이 얘라 보이는데 확통해서.
예제 3번 좀 잘 안 된 사람들은 예제 2번 잠깐 한번 같이 봐보면 예제 2번은 이런 상황이었어. 함수가 최고 차이계수 1인 2차 함수를 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다른 함수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애초에 선택을 할 때 이거 하나는 y는 fx인 거고 하나는 y는 fx 플러스 1인 거지. 그치? 이렇게 잡아보면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이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잡은 거고 여기를 알파로 둔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차이가 1이 되게끔 이렇게 잡았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G0은 G3은 0이라 했으니까 어차피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X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서 여기 이 부분이 0이고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함수가 이거 무조건 1만큼씩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 점이 여기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한 거야. 1만큼 이렇게 이동했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지.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fx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x-1에 x-3이다 이런 식으로 식 정리를 하면 되겠다. 맞지? 37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7번 좀 하나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단원만 좀 더 진도 나가볼게. 아직 시간 충분해. 가야 돼. 이 37번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이 문제 아까 109 쪽에 예제 1번에 2번 됐어? 예제 1번 2번 괜찮아? 마이너스 1에서 t 상황? 이거 괜찮아? 이렇게 각각의 극한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fx의 최소값을 gt라 한다 했는데 닫힌 구간 0t라고 이렇게 좀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아까 배웠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 그치? 근데 한번 적용을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닫힌 구간 이렇게 한번 잡아봐. 0t인 건데 첫 번째 극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t 자리에다가 0 플러스를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야. 0 플러스. 근데 이게 0이 0 플러스라는 건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인 거지. 그치?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좀 해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애초에 f의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야. f0 1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냥 이거는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간다면은 그냥 닫힌 건 0인데 줄었잖아. 그치? 0으로. 그치?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갖다 하면은 이런 지점에서 0일 때
부분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이 부분을 고쳐줘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무한대를 이렇게 넣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t값이 아무리 커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 극소 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극소 지점. 극소 지점이 마이너스 1이면 만약에 t가 이런데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함수를 잡아보면 여기는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여전히 이때 GT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가는 형태로 해서 얘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개를 보면 정리할 수가 있어. 근데 어차피 t값이 양수일 때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이게 정답이 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조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 나조건에서 GT는 t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 지금 전부 미분 가능해.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치? 미분 가능인 거니까 그럼 미분 불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좀 어려웠던 거 맞아. 근데 한번 적용해보자.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얘 지금 이렇게 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3차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0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t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자. t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때 이만큼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이 부분인 거야. t가 여기 있어도 이만큼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여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요게 지금 GT 함수가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드디어 방향이 잡혔다. 뭐가 잡혔냐면은 미분 불가한 지점이 딱 하나 있지. 미분 불가한 지점이 여기서 요렇게 1 요렇게 놓고 나면은 계산이 이제 가능하게끔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 함수값이 다 주어져 있어. 여기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이야. 0, 1 여기만 모르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둬보자. 이렇게 둔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함수는 이거야. 이게 원래 함수 fx였어. fx였던 거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fx라고 하는 거는 빼기 1이랑 먼저 쓸까? 마이너스 1은 x랑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알파랑 이렇게 세 개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대입할까?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 왜냐면 문제에서 f'2는 0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미분해서 2 대입하면은 0이다 라고 하면 알파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다. 최고차의 개수가 안 주어져 있었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줘야겠다. A 지금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 조건이 부족하네. F'2는 0이라고 하는 거 하나 쓰고 다른 조건 하나 더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다. 2분. F2는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다. F2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더 하나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왜 2야 근데? 응?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라고 해서 F'2는 0이었으니까 맞네.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 연결시키면 답이 나오겠지. 맞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단원 짧게만 설명하고 마칠게. 지금 시간 충분해. 지금 가야 된다 그랬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짧게만 설명할게. 여기 보면은 120쪽 있잖아. 120쪽에 정적분은 양의 넓이, 음의 넓이라는 개념은 너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흐름대로 따라가 보면 돼. 따라가 보면 되고 122쪽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놓고 넘어가면은 120쪽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개념이 있지? 부호를 가진 넓이가 이 정적분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 123쪽에 있는 체화기만 한번 잠깐 해석해 볼까? 요것만 하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할게. 123쪽에 체화기. 아주 쉬워. 근데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혹시 그 논술, 수리 논술이나 약술 논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내가 자료를 좀 줄게. 있어? 아무도 없어? 뭐 끝나고 나서도 얘기해줘. 그럼 자료 줄 테니까. 맞아. 근데 문과는 예를 들어서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뭐 국어 9개, 수학 6개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마다 다 달라. 학교마다 다 다른데 자료가 없으면은 요거 줄 테니까 하나 가져가서 한번 참고해 봐봐. 또 필요한 사람 없어? 지금 요것도 줄게. 이거 자연계. 여기 괜찮지? 체화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26쪽 잠깐만 한번 봐보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125쪽까지 복습해 오면 돼. 근데 126쪽 이 두 넓이의 차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어떤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것들 있지. 넓이 같다라고 해서. 그치? 이거 계속 꾸준히 실무에서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여기 몇 페이지 보냐면은 너 진짜 깜짝 놀랄지도 몰라. 안 놀라면 어떡하지? 128쪽에 왼쪽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봐볼까? 128쪽 왼쪽에 있는 작은 글씨. 보면은 올해 6월달 시험에 나왔어. 올해 6월. 작년에는 평가원 시험에 3번 연속으로 나왔어. 6월, 9월 수능에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재작년에 또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 두 넓이의 차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들, 아니면 공통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있지. 이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인데 대처를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지금 9월 달에 확통을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체킹 시간을 계속 커버를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8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실무 같은 것들 같이 풀면서 좀 종합해서 또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는 한한수 이제 304쪽까지 305쪽까지 풀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부분들 이제 또 풀기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2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책으로 또 하면서 한한수 전체적으로, 한한수 말고 확통 자체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그 급식표대로 잘 해와줘. 토요일에 보자.